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다인의 진화론에 대해서 좀 공부해 봤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단원을 좀 공부할 겁니다. 자, 생물 다양성과 보존 단원인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잠깐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나요? 그렇죠. 항생제 내성 세균의 출현 과정 배웠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세균이 없었죠. 없었다가 이 변이를 통해서 돌연 변이를 통해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이제 생긴 겁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이런 환경에서 만약에 항생제를 사용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내성이 있는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있는 세균들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은 세균들은 개체수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 대부분 죽고 항생제 내성 세균은 살아남아 증식을 하게 되겠고, 그런데 항생제를 계속하게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내성 세균은 살아남지만 내성이 없는 세균들은 다 죽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항생제를 사용하면 할수록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출현하는 그 과정을 우리 다인의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한번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잘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과 보존 교과서 226페이지 나갈 건데, 이번 단원의 목적이죠. 우리 7단원에선 그렇죠. 생물 다양성을 이제 잘 보존하자. 이게 이제 7단원의 그 주요 목표인데, 이제 좀 더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핵심 개념으로는 생물 다양성을 나타내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요거 용어들,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226쪽에 보면은 들어가기에 나와 있죠. 산호가 잘 보존된 바다는 생물 다양성이 높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는 것은 산호 근처에 다양한 생물이 있다는 뜻일 거야. 그럼 생물의 종류가 많으면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걸까 하고 했는데, 그 생물 다양성은 아주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종이 많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물이 가진 유전자의 다양성, 생물 종류의 다양성, 서식하는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용어들을 이제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물 다양성은 지구에 사는 생물 전체로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생물 다양성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226쪽에 줄을 그으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이제 생물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좀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분류하면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자,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생물이 얼마나 다양하냐 이걸 나타내는 거고, 생물 다양성을 나타내는 요소들로는 얼마나 유전적으로 변이가 많이 일어났느냐, 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살고 있느냐, 그런 종들이 많이 살고 있는 생태계들이 얼마나 많이 분포하느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합니다. 자, 교과서 226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 보니까 토끼가 있네요. 토끼가 지금 뛰어노는 풀이 있는데, 토끼 딱 보는데 여기서 회색 토끼가 한 마리 있죠. 자, 그럼 이 흰색 토끼, 회색 토끼는 그렇죠. 털 색깔이 다른 변이가 일어난 거죠. 회색 토끼가.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요것처럼 유전자의 변이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요걸 갖고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봅니다. 자, 그 두 번째 그림 보니까 지금 숲을 나타내는, 여기 지금 요 숲을 확대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숲 속에 있는 걸 보니까 토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버섯도 있고, 이거 여운가요? 곰도 있고, 사슴도 있고, 곤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죠. 자, 이렇게 한 생태계 내에서 얼마나 많은 종이 분포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우리 바로 종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 갔더니, 여기 이 지역을 보니까 숲만 있는 게 아니라
산도 있고 초원도 있고 강도 있으면 숲에서 사는 동물, 산에서 사는 동물, 초원에 사는 동물, 강에 사는 동물 다 다르겠죠. 그러면 이런 생물들을 생태계가 여러 종류가 있으면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지역,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종이 상당히 많아지죠. 그런 것도 역시 우리 생물 다양성의 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유전적 다양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227쪽 유전적 다양성 보면 되겠습니다. 유전적 다양성, 같은 생물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차이의 다양함입니다. 자, 여기 유전적 차이의 다양함인데 결국 유전적 차이에 의해 이제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변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럼 유전적 차이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유전적 차이에 의한 변이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물종 내에서 변이가 많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재주만 가진 사람이 살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재주 가진 사람들이 큰 사회를 이루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종에서도 유전적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날수록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 무당벌레는 유전자의 차이가 있어 날개의 색과 반전무늬 개체가 다르다. 반전무늬가 개체마다 다르다. 여기 227쪽 그림이 나와 있죠. 아시아 무당벌레 보니까 반전 모양이라든가 날개 색깔 다 다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유전적 변이, 다양성, 변이를 나타내는 거죠. 자, 우리 교과서 227쪽 보면 해보기가 있는데 씨가 없는 바나나가 멸종위기에 처한 까닭은 무엇일까 했는데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와 달리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는 씨가 없어서 뿌리를 잘라 옮겨 심어서 키운다. 씨가 없는 바나나는 씨를 얻어 심는 과정을 거치어 키우지 않기 때문에 품종이 단 한 품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이가 굉장히 작겠죠. 이 바나나 품종은 현재 곰팡이가 일으키는 질병 때문에 멸종된 위기에 처해 있다.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그림 보니까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 이게 이제 야생 바나나고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는 안에 씨가 없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씨가 없는 바나나를 대량 재배하는 까닭을 써보자 했는데 왜 씨가 없는 바나나를 대량 재배할까요? 그렇죠. 얘가 먹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씨가 없는 바나나를 또 선호를 해요. 자, 여러분들은 입시정지 누르고 간단히 요약해 쓰면 되겠습니다. 씨가 없는 바나나를 우리가 대량 재배하냐? 잘 팔리니까 그렇죠. 왜 잘 팔리느냐? 전 세계 사람들이 씨가 없는 바나나를 또 선호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씨가 없는 바나나 한 종류만 대량 재배해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토의해보자 했는데 이 씨가 없는 바나나인데 이게 재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 그 뿌리 근처에서 또 다른 그 뿌리 같은 생긴 게 나온답니다. 줄기 가닥이. 그럼 그거를 잘라서 재배를 하면은 그렇죠. 또 다시 바나나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씨 없이 우리가 재배를 통해서 그 신체 일부, 그러니까 우리 접붙이는 것처럼 잘라내서 다시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가 다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똑같으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게 돼요? 낮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낮기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다 같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나나에 곰팡이가 일으키는 질병이 생기거나 기온이 변하면 멸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씨 없는 바나나는 한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온 변화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 바나나에 질병이 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바나나는 변이가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은 유전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질병에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유전적 다양성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생물종들은 이것들은 일단 환경 변화에 너무 취약합니다. 기온의 변화라든가 질병의 출현 등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변이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 개미 같은 경우 그렇죠. 개미가 전 세계 다 있죠. 걔네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환경에 적응하고 사는데 뭐 너무 한 유전자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환경이 바뀌면은 적응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변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생물 중에는 환경이 변해도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생물 중에는 환경이 변해도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유전자를 가지는 개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종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유전적 다양성이 적은 생물종들은 그렇죠.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확률이 너무 높죠.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과 생물종이 보존했는데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지만 생물종이 보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227페이지에 정리하기 싫으면은 거기다 줄을 좀 그어놓고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그 생물종은 보존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게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 227쪽에 내용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유전자에서 변이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그걸 의미하는 거고, 같은 종에서 생물 중에서 변이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의미하는 거고, 그 변이가 많을수록 그렇죠. 우리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종다양성 보도록 합시다. 종다양성. 종다양성은 227쪽에 있네요. 자, 종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 일정한 지역이니까 숲이면 숲, 사막이면 사막. 그런 특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종에 얼마나 많느냐. 낙타도 살고, 도마뱀도 살고, 이렇게 있으면 생물종이 많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숲 같은 데는 우리 작은 곤충부터 시작해갖고 식물, 그 다음에 그거를 먹이로 삼는 동물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종다양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사느냐, 그걸 우리가 종다양성이라고 부릅니다. 종다양성. 한 생태계의 종의 수가 많을수록, 종의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종다양성은 높죠. 종다양성이 높으려면 당연히 뭐가 많아야 돼요? 종의 수가 많아야 되고, 종의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종다양성이 높습니다. 어느 특정한 종, 예를 들자면은 특정 산에 갔더니 뱀이 많다. 그러면 그 산에는 그렇죠. 쥐들이 안 살겠죠. 그러니까 종다양성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의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좋습니다. 자, 서식지와 환경이 급격히 변할 때 어느 한 종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면 종다양성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는 많이 봤죠. 어느 특정 종이 막 개체수를 늘리게 되면 그렇죠. 다른 종의 개체수는 어떻게 돼요? 막 줄어들죠. 그러니까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데 종다양성이 작으면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은 개체수가 작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종다양성이 사라지게 되니까 종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종다양성이 종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분포가 고를수록 우리가 종 다양성이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자, 생태계 다양성 봅시다. 생태계 다양성. 교과서 228페이지에 나와 있죠. 축, 초원, 사막, 갯벌, 강, 바다 등 생태계 종류가 다양한 정도를 우리가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봅니다. 자, 생태계 종류의 다양한 정도예요. 일단 생태계가 다르면 숲하고 초원하고 사막, 사는 생명체들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르면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도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죠. 그러니까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는 얘기는 서식할 수 있는 동물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다양히 모두 같이 높게 나타나겠어요? 종 다양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지역들, 갯벌이나 이런 데들, 거긴 바다하고 강이 만나는 데잖아요. 그런 데들은 당연히 우리가 다른 곳에서 못 보는 생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열대우림이라든가 초원, 사막, 갯벌, 강, 바다 이런 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생태계들이 다양할수록
살고 있는 종의 수도 많아지니까 생태계 다양성이 생물 다양성의 요소로서 작용합니다. 여기 나왔네요. 우리 교과서 228쪽 보면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갯벌 또는 바다와 만나는 강의 하구는 다른 지역보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 그 까닭을 써보자 했는데 그 까닭은 뭘까요? 그렇죠. 갯벌과 강의 하구는 서로 다른 환경 요인을 가지는 생태계 경계에 해당하는 지점이므로 두 생태계의 자원을 모두 이용하는 생물종이 서식하여 다른 생태계에 비해 종다양성이 높고 그 결과 생태계 다양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서로 다른 환경 요인을 가지는 생태계의 경계에 해당하니까 강에 사는 것도 그렇고 바다에 사는 것도 그렇고 이 둘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생태계의 자원을 모두 이용하는 생물종이 서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종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종 다양성이 높고 그 결과 생태계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현재까지 좀 알아봤는데 생물 다양성을 높이려면 당연히 유전적 변이도 많이 일어나는 뭐도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 유전적 다양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지역에 사는 동물들의 종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생물들의 종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종 다양성도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수만으로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종이 한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서식지들이 생태계가 좀 다양하게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나타내는 세 가지 요소,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여러분들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생물 다양성과 진화.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진화를 배웠는데 진화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럼 자연 선택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자연 선택이 되나요? 그렇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자연 선택이 되는 거죠. 적자 생존한 것이 자연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적자 생존을 하기 위해서 환경이 이제 변하거나 이럴 때 적응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생물체가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적자 생존을 할 수 있는 거고 자연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종을 이루는 개체 간의 유전적 다양성에 의해 변이가 다양해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생태계 다양성으로 다양한 환경이 제공되면 그러면은 각각의 변이가 일어나는 것들에게 다양한 환경이 정의되면 각각이 서로 진화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자연 선택에 의한 종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종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진화에서 많은 생명체가 생기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일단 자연 환경이 일단 여러 가지 서식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도 있어야 되고 그 또한 그 많은 생태계에 적응할 수 있으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야지 변이가 다양해야지만 거기에 적응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유전적 다양성도 있고 생태계 다양성도 있으면 당연히 종분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많아질 테니까 자연스럽게 종 다양성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곧 뭐에 영향을 준다? 진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생물이 다양하지 못하면 진화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생명체들이 아니 생물체들이 이제 종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멸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려면 유전적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고려해야 되고 이래서 유전적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 뭐도 일어난다 그랬죠? 위에서 설명했죠? 종 다양성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갖고 생각하지 말고 좀 폭넓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과서 228페이지에 스스로 확인하기가 있네요. 한번 봅시다. 특정한 서식하는 지역에 생물종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건 뭐라 그랬나요, 우리가? 요거는 우리 종다양성이라고 불렀죠. 종다양성.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막, 초원, 산림과 같이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의 다양함을 의미하는 것은 이거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불렀죠. 생태계 다양성. 자, 그리고 요거하고 하나 빠진 게 있죠? 어떤 게 빠졌나요? 그렇죠. 유전적 다양성이 있었죠. 그래서 생태계 다양하면은 거기에 사는 종도 많아지니까 종 다양성도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생태계가 다양하면 다양한 자연 환경을 제공을 하니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이 심하게 유전적 다양성으로 변이가 많이 있으면은 그 생태계에 적용할 수 있는 종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연 선택되면서 종이 분화가 되니까 종 다양성도 증가한다.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228페이지에 창의융합 문제 봅시다. 열대우림은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은 생태계다. 그 까닭을 생각해보자 했는데 우리 한번 그냥 제시한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열대우림은 연평균 기온이 25도씨 정도이고 연 강수량이 2000mm 이상인 지역으로 고온다습한 기후이다. 따라서 평균 30m에서 50m 정도로 상록수가 빽빽하게 자라는 등 다양한 식물이 일단 서식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물을 서식한다는 얘기는 종다양성이 높다는 얘기죠. 식물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 식물들을 주식으로 하는 곤충과 초식동물이 많아지게 되고, 그 곤충과 초식동물들을 주식으로 하는 육식동물도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종다양성이 뭐 동물만 많거나 식물만 많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아까 분포가 고른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식물이 많으면은, 그렇죠, 초식동물이 많아지고, 초식동물이 많아지면은 육식동물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 이걸로 해서 이제 우리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생물 다양성은 뭐 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다만 어느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유전적 다양성 뭐 종다양성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좀 연관지어서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핵심 개념 적용, 우리 교과서 238페이지 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고 저는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아이고, 그냥 정리 하나 이면서 하면 되겠네요. 이건. 자, 가는 유전적 다양성. 여기 보니까 유전자의 변이가 나타난 걸 보였죠. 나는 특정 지역에 사는 종들을 쭉 나타냈죠. 그래서 이건 나는 종 다양성. 다는 그렇죠. 이 지역 보니까 산도 있고 숲도 있고 초원도 있고 강도 있고 해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이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죠. 이런 건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생물 다양성 여기서 정리합시다. 생물 다양성 세 가지 요소.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고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당연히 모두 나타난다. 종의 분화가 일어나니까 종 다양성도 나타난다. 그리고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도 나타난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과 보전 이 단어는 그 수업 내용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런 게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익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